성중시록 63권 성중 7년 1월 13일 모 8번째 기사 1476년 명성화 12년 전교하기를 이주의 난관으로서 집사 한 사람은 각기 표피 한 장씩을 하사하라 하였다. 성중시록 63권 성중 7년 1월 13일 모 9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이형원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등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최계지와 박윤형의 범죄는 말이 궁금에 미쳐서 일이 불경에 관계되니 사유로서 면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끝까지 국문하여 그 죄를 명백히 바로잡도록 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어세 이르기를 신용을 잃는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 하였다. 성중시록 63권 성중 7년 1월 13일 모 10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윤계금 등이 차자를 올려서 부묘할 때 집사에게 가자시킨 잘못을 논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했다. 성중시록 63권 성중 7년 1월 13일 모 11번째 기사 호조에서 아뢰기를 경상도는 객인을 지대하는 비용 용도가 너무 많이 들어 장차 텅 빈 지경까지 이르게 될 것이니 지금부터는 공전에 소속된 것은 모두 국던전에 소속시켜서 점차로 군량을 비축하도록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성중시록 63권 성중 7년 1월 13일 모 12번째 기사 병조에서 아뢰기를 경상도 김해는 금단고지에서 노하기르는 소는 국용에 기뇨하지 않으니 화매하도록 허가하여 군자에 보충하고 말을 놓아 먹여 새끼를 번식시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화매는 합의하에 8고3이다. 성중시록 63권 성중 7년 1월 13일 모 13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중시록 63권 성중 7년 1월 14일 김이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중시록 63권 성중 7년 1월 14일 김이 두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원 윤계겸이 아뢰기를 조등님이 전지의 화리를 함부로 받았는데 특별히 징수하지 말게 하시니 신은 간사한 사람이 징계될 바가 없을까 두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지는 이미 국가에 소속되었는데 어찌 반드시 그 화리를 징수하겠는가 하며 이미 사유를 지낸 일이겠는가 하였다. 윤계겸이 아뢰기를 그 죄는 김생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빙고할 데가 없지만은 이미 좌제하지 말도록 했으니 그 화리만은 징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했으나 임금이 들어주지 않고 이내 명령하기를 대왕대비께서 나에게 정사를 돌려주려고 하는데 내가 청해도 되지 않으므로 원상으로 하여금 이를 청하게 하였는데 좌의정이 청하기를 만약 지금 정사를 돌려준다면 이는 동방의 신민을 버리게 되는 것이니 신등이 어느 곳에 의귀하겠습니까? 비록 대궐에 나아가더라도 한 잔 술을 어찌 능히 편안히 마시겠습니까? 하면서 이와 같이 간절히 청했으나 허가하지 않으므로 나는 마지못해서 명령을 따랐던 것이다. 그런데 다만 이 말로서 살펴본다면 여러 정성들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이 없겠는가? 비록 나날이 조심하여 힘쓰더라도 난교의 일에 어찌 능히 그릇된 행동이 없겠는가? 경등은 각기 그 마음을 다하여 나의 미치지 못한 점을 보좌하라. 이 뜻으로서 여러 관차에 포고하여 그대로 하여금 각기 힘쓰도록 하라 하였다. 성중시록 63권 성중 7년 1월 14일 김이 세번째 기사 사헌부대사원 윤계겸과 사관원 정은 이 세광이 아뢰기를 대왕대비께서 전하에게 정사를 되돌리려고 하는 일이 무슨 옳지 못한 것이기에 한 명이 아랜 바가 그러했습니까? 청컨대 사유를 국문하게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경등의 들은 바가 그렇되었다. 정성의 말은 다만 청을 얻으려고 한 것뿐인데 무슨 마음이 있었겠는가 하였다. 성중시록 63권 성중 7년 1월 14일 김이 네번째 기사 원상 윤자원과 윤사헌이 합사하여 아뢰기를 대비께서 비록 전하에게 정사를 돌리시더라도 종묘와 사직과 백성을 어찌 버리게 되겠사오며 그들이 술을 마시는데 또한 어찌 편안하지 못하겠습니까? 한 명의 실정을 묻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가 다만 어제 개청한 일을 말했을 뿐이고 정성을 허물한 것은 아니다 하였다.
성전시록 63권 성전 7년 1년 1월 14일 김이 5번째 기사. 좌의정 한 명에가 와서 사죄하니 선교하기를 무엇이 혐의가 있겠는가 하고 명하여 음식을 대접하여 보내게 하였다. 성전시록 63권 성전 7년 1월 14일 김이 6번째 기사. 대사원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려 조등님을 끝까지 국문해서 화리를 징수하기를 청하니 선교하기를 조등님은 공신이다. 하물며 지금 큰 은혜를 내려주려고 하는데 어찌 화리를 소급해 징수하겠는가 하였다. 성전시록 63권 성전 7년 1월 14일 김이 7번째 기사. 사헌부집이 이형훈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윤형 등의 끝까지 공문해야 된다는 일을 가지고 전하의 총명을 우러러 모독했는데 어서에 답하기를 신용을 잃는 일은 나는 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신등은 알 수 없지만 전하께서는 박윤형 등의 범죄를 강상 밖의 일로 삼는 것입니까?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건대 강상은 공신보다 큰 것이 없는데 지금 박윤형 등은 말이 대궐안에 관계되는 것이니 이는 불경한 것이 큰 것입니다. 임금에게 불경하다면 이것은 신하의 의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강상에 관계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강상에 관계되겠습니까? 전하께서 신용을 잃는다고 한 것은 반드시 사유를 지났다는 때문일 것입니다만 지금 박윤영 등의 일은 실로 강상에 관계되니 삼가 바라건대 끝까지 국문하여 실정을 알아내어 그주를 엄격히 징계하신다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록 국문하더라도 반드시 자복하지는 않을 것이니 가령 공초에 자복했더라도 무엇이 강상에 관계되겠는가? 지금 이미 사유를 지났으니 처벌할 수는 없다 하였다. 성전시록 63권 성전 7년 1월 14일 김이 8번째 기사. 대사원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렸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좌의정 한 명에가 대비께서 전하에게 정사를 되돌리는 날을 당하여 이에 아뢰기를 만약 반드시 이와 같이 한다면 이는 우리 동방의 백성을 버리게 됩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대궐에 나아가도 능히 안심하고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하고 했으니 신등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전하께서 혼자 결단하신다면 무슨 까닭으로 동방의 백성을 버리게 되며 무슨 까닭으로 능히 안심하고 술을 마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실정을 공문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도 또한 차자를 올려 이를 논박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록 63권 성전 7년 1월 14일 김이 9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임금이 조합우 승지 현석규에게 이르기를 그무에는 무릇 공사는 순장의 군호 등 아주 작은 일은 친히 아뢰 필요가 없고 그 중에 큰 것 등은 육성지가 각기 스스로 이를 아뢰어라. 또 노비가 서로 송사하면서 원척이 있는 사람은 각기 조부 때부터 전해 온 것이라고 일컫고 있으므로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기가 쉬우니 그것도 족도를 만들어 아뢰게 하라 하니 현석규가 아뢰기를 대전에는 날마다 조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조계는 아니더라도 경련 외에도 또한 아랠 수 있다 하고 이내 지사 이극배에게 이르기를 내관들이 공사를 출납하면서 괴오된 배단이 없지 않으니 승지로 하여금 바로 아뢰게 하라 하니 이극배가 대답하기를 옛날에는 승지들이 각기 스스로 바로 아뢰었으나 근래에는 다만 형벌의 판결만 조계에 아뢰었는데 지금 성상의 명령을 듣사오니 매우 사체에 합당합니다 하였다. 원척은 원고와 피고이고 조계는 조참 때에 문무백관이 한자리에 모여 각사에서 정사를 아뢰던 일이다. 괴오는 그릇되거나 잘못됩니다. 성전시록 63권 성종 7년 1월 14일 김이 10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지금 이후부터는 공사는 보통 일 이외에는 상전에게 전해주지 말고 매양 조계에 승지가 친히 아뢰도록 하고 또 긴급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조강하고 주강에서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64권 성종 7년 1월 14일 김이 11번째 기사. 향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해주의 죄수 학생 이인형이 죽은 노계곤 지옥산 이극명을 지휘하여 그들로 하여금
김연우의 집을 위협하여 강도짓을 한 후에 작물을 나눠 가진 죄는 유리 참부대시에 해당하고 처자는 속록에 의가하여 있는 것이 관노비의 영등구에 속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주시로 63군 성중 7년 1월 14일 김이 12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63군 성중 7년 1월 15일 경신 첫번째 기사 조화를 봤다. 성주시로 63군 성중 7년 1월 15일 경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지평 서근과 헌납 이 인충이 한 명의 죄를 논핵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아무 생각이 없이 한 말을 어찌 국문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였다. 영사 조승문이 아뢰기를 신이 살펴보건대 경상도의 1년 용도가 세수보다 많으니 접의할 계책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조 때에는 둔전을 두고 또 밀양에서는 수산지를 개간했는데 신이 명령을 받들어 이를 살펴보고는 도를 만들어 올렸던 것입니다. 그 토지는 비옥하여 한 해에 곡식 8,000녀석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홍윤성이 가서 살펴보고서 그 도량이 너무 깊어 경작할 수 없다 하고는 마침내 백성에게 주고 또 둔전도 폐지했던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도량은 깊은 것이 좋으니 지금 다시 개간할 만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과연 그러하다. 경상도의 저비는 매우 염려할 만하다. 근래에 성춘이 올 적에도 그 비용에 또한 많이 들었다 하니 도승기 유지가 대답하기를 600석이나 들었습니다 하였다. 영사 김질은 아뢰기를 신의 아버지가 일찍이 양산 군수가 되었을 때 외료를 여러 홀에서 수납했는데 모두 삼포와의 거리가 1일 노정이었으나 그 후에 점차로 멀어져서 창녕 등 고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신이 관찰사가 되었는데 초점 이남에서는 모두 곡식을 운반해 와서 주었으니 이 도의 저비가 진실로 염려할 만합니다 하였다. 조승문은 아뢰기를 옛말에 이르기를 경작하면서 전쟁한다고 했으니 지금 마땅히 다시 수산을 개간하고 또한 둔전을 쭉 벌려놓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김질은 아뢰기를 비록 경작하면서 전쟁한다고 하지만은 수산은 수소와는 그다지 서로 가깝지는 않는데 만약 수조를 내보내어 경작한다면 방수하기가 허술하게 될 것이고 농민을 내보내어 경작한다면 백성의 고통이 또한 클 것입니다 하였다. 조승문은 아뢰기를 큰일을 하는 사람은 작은 패단은 헤아리지 않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산을 개간할 때에는 저기함을 의논한 일이 있지 않았던가 하니 조승문이 아뢰기를 다만 저기함을 의논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계본도 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찾아 열람하여 아뢰라 하였다. 외료는 외인에게 주는 급료이다. 수소는 군사가 지키는 장소이다. 성중시로 63군 성중 7년 1월 15일 경신 세번째 기사 알타리의 중추 마유덕 등 7인과 올량업의 첨지 모인회 등 7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성주시로 63군 성중 7년 1월 15일 경신 네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주시로 63군 성중 7년 1월 15일 경신 다섯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이형원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예로부터 모국께서 정사를 창단하는 것은 마지못한 데서 나온 것뿐입니다. 우리 전하께서는 학문이 고명하여 사정을 환하게 알고 있으므로 모든 재결한 바가 모두 적중하여 결점이 없습니다. 지금 자승 대왕 대비께서 정사를 돌리시는 것은 실로 신민의 희망에 합당한 것인데도 한명회가 정사를 되돌리는 것을 정지하도록 청했으니 이미 세상의 인정에 어긋났으며 그의 말한 바가 또 신자의 입에서 마땅히 나올 수 없는 것이니 신은 한명회가 전하를 어떻다고 인정하는지를 알 수가 없겠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실정을 국문하여 적당히 처벌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했다. 성주시로 63군 성중 7년 1월 15일 경신 여섯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말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 그 마음이 없고서 말로 나타나는 것은 있지 않습니다. 지금 한명의 말은 반드시 마음속에서 나와 밖으로 나타난 것이고 결단코 말하는 사이에 우연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대비께서 전하에게 정사를 돌리시는 일은 바로 온나라 신민의 희망인데도 한명의 말이 남의 이목을 놀라게 하니 그 관계되는 바가 어찌 중대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사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당연히 주문하여 여러 사람의 의혹을 풀어야 할 것인데
하물며 한 명에는 삼조를 두루 섬기어 벼슬이 삼공에 있으므로 그 대의의 시비를 일찍이 알지 못한 적이 없었으니 어찌 그 실정이 없고서 빈말을 하였겠습니까? 원컨대 유사에 내려 사유를 끝까지 주문하게 하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5일 경신 7번째 기사 형조에서 아뢰기를 전옥의 죄수인 사섬씨 설이 송징이 연산두목의 종 물가이의 면포 20비를 받고서 그가 응당 바칠 공포 100비를 거짓으로 이미 바쳤다 일컬고는 저화 청문회 첨서한 죄는 유리 참형에 해당합니다. 아니 명하의 사형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5일 경신 8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6일 신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첫건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대저 사람들은 각기 소견이 있으니 지금부터는 비록 이미 교지를 내린 일일지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각기 스스로 논집하는 것이 좋겠다 하니 영의정 정창순이 대답하기를 신등은 모두 어리석기 때문에 미처 알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만약 혹시 이를 안다면 감히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6일 신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6일 신유 세번째 기사 중관 채치돈을 보내어 어서를 한 명에게 내리기를 지금 듣건대 정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근심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고 하니 슬픔을 견딜 수가 없다. 내가 작은 몸으로서 일찍이 큰 공업을 계승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의 요령을 행할 바를 알지 못하여 시행하는 모든 것을 한결같이 성교에 따라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동방의 백성들이 누군들 편안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정성의 청이에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으니 분명한 한 마음은 천신지기가 환하게 아는 바인데 내가 감히 알지 못하겠는가. 그런데 대체 무엇을 근심하는가. 사나이 맹세를 지금 어찌 있겠는가. 어제는 보고자 했으나 보지 못했으니 지금 잠깐 오도록 하라 하였다. 한 명회가 즉시 대굴에 나아가는 임금이 선정전에서 불러보고는 승정원에 명하여 호화게 음식물을 접대하도록 하였다. 성교는 대왕 대비의 명령이다. 산하의 맹세는 한나라 고조가 봉작한 서사를 인용한 말로 태산이 숫돌과 같이 작아지고 황하가 띠같이 좁아질 때까지 공신의 봉토를 영구히 자손에게 전해주라는 맹세이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6일 신유 네번째 기사 주광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6일 신유 다섯번째 기사 사헌부 집이 이형원 등이 상소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신등이 듣건대 송나라 영종이 어린 나이로 제위에 오르니 자승 황태우가 수렴 청정하였는데 후에 황제가 이미 장성했는데도 태우는 오히려 고련하면서 주렴을 걷어치우기를 어렵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신인 한기가 태우에게 고나의 정사를 돌려주도록 했으므로 고금에서 이를 현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모우가 정사를 청단하는 것은 다만 한때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이고 경상의 도리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로 생각하건대 자승대왕 대비께서는 당초에 전하께서 비록 천자의 영특하고 위대하지만은 춘추가 아직 젊은 이후로서 마하지 못하여 모든 정무를 잠여 결단한 것이 몇 해가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전하의 성학이 이미 성취되어 만기를 재결함이 모두가 그 적당함을 얻게 되었으므로 즉시 전하에게 정사를 돌리시면서 지체하고 고련하는 뜻이 없었으니 이는 자승 태우도 어렵게 여긴 것인데도 대비께서는 어렵게 여기지 않으니 여김이 없으니 어찌 성대한 뜻과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알 수 없지만은 한 명에는 전하의 춘추가 장성하지 않다고 여기는지 학문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여기는지 만기를 혼자서 운용할 수 없다고 여기는지 어찌 그 말이 이와 같습니까? 전하께서는 비록 실상이 없다고 이러지만은 신등은 실상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명령하여 끝까지 국문하시면 매우 다행하겠습니다 하였다.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도 또한 상소를 하여 이를 청하였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자승 태우는 송나라 영종의 모후를 지칭한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6일 신유 여섯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7일 임술 첫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조실록 67권 성종 7년 1월 17일 임술 두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간 박순질이 아뢰기를
태종께서 양령을 폐하려고 하는데 황희가 폐할 수 없다고 했으니 이것은 경상의 말이지만은 양령은 마땅히 폐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황희를 남원에 귀양 보냈던 것입니다. 세조께서 일찍이 내가 세자에게 왕위를 전하려고 한다고 하심으로 정창손이 옳습니다고 했으니 이것은 시기가 옳지 않은 까닭으로 정창손을 여산에 귀양 보냈던 것입니다. 모후가 조정에 나와 정치를 하는 것은 모두가 마지못한 데서 나온 것인데 지금 대비께서 전하에게 정사를 되돌리시니 진시로 신민들의 희망에 합당한 일입니다. 그런데 함령애가 정지하기를 청한 것은 이미 세상의 인정에 어긋났는데 하물며 말하는 바가 이와 같으니 처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정승으로 하여금 이를 청하도록 하였으므로 정승이 다만 간절히 청하는 말을 했을 뿐이다. 어찌 다른 실상이 있겠느냐 하였다. 지평성군도 또한 이를 논했으나 모두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7일 임술 네 번째 기사 도승기 유지가 아뢰기를 신등이 이를 아랠 때에는 주서도 들어와 참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주서와 사관이 각각기 1인씩 입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7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윤호에게 하사하기를 이보다 앞서 도내의 밀양 수산의 제방에는 백성에게 경작하도록 허가했는데 그 제방 안에 현재 기경된 결부와 기경되지 않은 결부의 수량과 강년의 벼곡식의 결실과 함께 결실하지 못한 것을 상세히 갖추어 아뢰어라 하였다. 결부는 전지의 단위 면적이다. 양전척으로 1척 평방을 줌이라 하고 18을 1속 무시라 하고 10속을 1부 또는 짐이라 하고 100부를 1결 목이라 하였다. 또는 전세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7일 임술 여섯 번째 기사 이조와 병조에 전지하여 신난미 김민손 유영간 허선 오경륜 자득참 김현뢰 이종년 홍석보 김승경 정효종 김익명 심안인 이수치 송철산 남재 김극장 윤우 변성륜 표연말 이예견 정회 안진생 최승중 김중손의 고신을 돌려주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7일 임술 일곱 번째 기사 의건부에 전지하여 정력된 이귀동 김복삼 윤효동 오을망중이 조생 영생 정귀성 김도기 충군된 이중원 김효경 학윤 정일애 장경보 이종서 유안공 임자간 이흔근 신중기 이독달 이영민 허검은, 손기흥, 최등만, 김막동, 이득수와 부처된 허삼, 권추금이, 신자치, 김영전, 효보, 권성경, 조칭, 이팽과, 정속된 말동, 막동, 장생, 박예, 박자수, 이수진, 권우, 현우, 마지귀, 존승비, 전가 입거된 박종직과 이치된 이효지, 조진을 놓아주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7일 임술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대사관 정괄과 집이 이형원이 한 명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했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8일 개해 세 번째 기사 전라도 경찰관 이명현이 와서 복명하면서 아뢰기를 종 천례가 본주인을 간통했다는 말은 곧 거짓말입니다 하였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8일 개해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8일 개해 다섯 번째 기사 사관은 대사관 정괄 등과 사헌부 집이 이형원 등이 상소하여 한 명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했다.
성전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18일 개해 여섯 번째 기사 이조의 선지하여 전 송림부정 이효창과 전 동량정 이서 돌산부정 이광석을 서용하도록 하였다. 성전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18일 개해 일곱 번째 기사 율원군 이종이 졸하였는데 조회를 패하고 조문하고 취재하고 예절을 갖추어 장사 지내기를 전례도록 하였다. 종의 자는 유안이니 보성군 이합의 아들이다. 글 읽기를 좋아하고 또 활쏘기를 잘하였다. 정통 정면년에 처음으로 광성 율월령에 임명되고 천순 정축년에 보신 부정에 승진되었다. 경진년에 경서에 통한 이후로서 창선 대부를 가자시켰다. 세조가 종친 중에서 학식과 무예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진종과 사종으로 삼았는데 종이 모두 선발되어 매양 열무할 적에도 반드시 명하의 장수로 삼았다. 계민년에 세조께서 평안도는 지경이 야인과 연해 있고 방상지는 곧 그 요충지인 이유로서 종에게 명선 대부를 가자하여 가서 지키게 하였다. 성화 정해년에 이 시해가 배반하니 종을 총통대장으로 삼고 정의 대부를 가자하고 율원군으로 봉하여 보내었다. 난리가 평정되매 정충 적개공신의 칭호를 하사하고 중위 대부에 승진시키고 특별히 함길남도 절도사에 임명되었다. 무자년에 병 때문에 불러 들어오게 하여 군으로 봉했는데 이때 이르러 졸하니 나이가 44세였다. 양경이란 시호를 내렸는데 일로 인하여 공이 있는 것이 양이고 민첩하여 경신하는 것이 경이다. 종은 성질이 침착하고 진득하여 이를 만나며 세밀히 살피고 다른 사람을 대접할 때는 겸손하고 경선하였다. 아들은 이자겸이다. 이자겸은 많이 있었지 않나? 성종시로 63월 성종 7년 1월 18일 개해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1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이조판서 정효상과 공조참판 박양신을 불러 표문과 전문을 받들고 북경에 가서 황태자를 책봉한 일을 할애하도록 했는데 임금이 백관들을 거느리고 표문에 배례하기를 의식대로 하였다. 성종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장령 이승문과 정한 이세광이 한 명의 주위를 다스리기를 청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했다. 임금이 첫건의 신하에게 이르기를 철의 일은 과연 거짓말이지만은 만약 끝까지 구문하지 않으면 장차 드러내 밝힐 수가 없을 것이다 하니 영사 정창순이 대답하기를 여러 사람이 입에 시끄럽게 말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아마 거짓 일은 아닌 듯 합니다 하였다. 이 명인이 때마치 입시하였는데 이 명인이 아뢰기를 말비의 말이 그 어린애는 내가 낳은 자식이다고 합니다. 말비가 처음에 광주의 관노에게 시집갔으니 남편의 사촌 친족과 간통한 까닭으로 추방을 당하여 후에 천례에게 시집갔는데 천례는 이 일로서 자주 꾸짖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아이를 낳고도 도망했던 것입니다. 전일에 이 아이를 내 아이가 아니라고 한 것은 남편을 배반한 죄가 있을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하였다. 정찬소는 아뢰기를 말비의 앞뒤의 공사가 다름이 있는데 형신을 가하지 않은 까닭으로 옥사가 여러 번 변경되었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다시 이를 구문하여 천례를 멀리 물리쳐서 혐의를 끊어 없애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옳지 못하다. 만약 천례를 멀리 물리친다면 이는 의심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종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1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과 사헌부 장령 이승문 등이 상소하여 한 명의 주의를 논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했다. 성종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1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김순명에게 하사하기를 이 명현이 공문한 광주 목사 문수덕이는 이미 사유를 지났으니 그로 하여금 공무를 집행하도록 하라. 다만 풍문의 일은 실상을 취하여 추국하는 것이 옳지 않으니 그 교수와 천례와 유해는 즉시 놓아주도록 하라 하였다. 성종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19일 갑자 다섯 번째 기사 중국 사람 김쇠주, 반우, 김치세, 고속세 등이 건주로부터 원성진에 와서 의탁하니 통사 인의를 시켜 요동으로 해송하게 하였다.
성교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19일 갑자 6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0일 얼축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성전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0일 얼축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전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0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윤계겸 등과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와서 아뢰기를 신등이 여러 번 한 명의 주요를 청하였으나 상상께서는 실정이 없는 일이라고 명령하시니 신등이 생각하기를 실정이 없다면 말이 어찌 저와 같겠습니까? 공문을 한 후에 이를 버려두고 오히려 될 것이니 버려두어도 오히려 될 것이니 공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옳지 못하다. 들어줄만 하다면 처음에 어찌 들어주지 않았겠느냐 하였다. 윤계겸 등이 다시 이를 청하니 전교하기를 옳지 못하다 하였다. 윤계겸 등이 또 아뢰기를 비록 죄를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삼공은 곧 여러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자리니 마땅히 파면시켜야 할 것입니다. 했으나 전교하기를 경등이 비록 되풀이하면서 이를 말하지만은 나는 들어줄 수 없다 하였다. 성전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0일 얼축 네 번째 기사 장령 이숙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박윤형의 죄는 실로 강상에 관계되니 경솔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신하이면서 말이 대내에 관계되었으니 강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사정이 이미 드러났으니 끝까지 국문한다면 또한 어찌 복죄하지 않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특별히 명령하여 끝까지 국문하여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여 장래의 사람을 징계하도록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했다. 성전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0일 얼축 다섯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0일 얼축 여섯 번째 기사 주서에게 명하여 의금부와 전옥서에 가서 옥에 갇힌 죄수를 살펴보도록 하였다. 성전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0일 얼축 일곱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전옥에 갇힌 죄수 종 막동이 양인 김금이를 구타하여 물에 던져서 죽게 한 죄는 유리 참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전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0일 얼축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전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1일 병인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사관 박승질이 아뢰기를 천례를 즉시 놓아보내도록 명령했지만은 그러나 여러 사람의 입에서 시끄럽게 떠들고 있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니 어찌 같이 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컨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안치시켜 서로 내항하지 못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거짓 일이다. 사헌부의 논핵과 같다면 애매한 듯하다. 이 명인이 이미 실정을 알아내어 왔는데 지금 천례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옮겨둔다면 이는 그를 사실로 만드는 것이다 하였다. 박승질이 아뢰기를 여러 사람의 입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또 본주인이 천례 때문에 오욕된 이름을 받고 있으니 어찌 끝내 한 집에 거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천례를 먼 지방에 옮겨서 혐의를 없애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영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겠는가 하니 김질이 대답하기를 여러 사람의 입에서 시끄럽게 말한다면 천례는 같이 거처할 수 없습니다. 조지당의 일은 분간하기 어려운 일인데도 외방에 귀양 보내었고 사방지는 다만 출입하기를 제 마음대로 하였다여 이르러 도관사에 소속시켰으니 신의 생각으로는 별도로 두는 것이 편리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자 임금이 말하기를 저 부인이 만약 천례로 인하여 들어온 이름을 얻었다고 해서 이를 내쫓는다면 옳겠지만은 국가에서 옮겨둔다면 이는 실상으로 논제하는 것이다 하였다. 박승질은 아뢰기를 저 부인은 가장이 없으니 반드시 내쫓지 못할 것입니다. 비록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가 천례를 대우한 것이 다른 종보다는 달랐으니 이를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김질이 아뢰기를 능히 이를 내쫓을 수가 있다면 좋겠지만 반드시 능히 이를 내쫓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른 곳에 옮겨두는 것은 이는 본주인의 일이다 하였다. 도관사는 고려말 조선 초의 형조에 속한 낭청의 하나이다. 노비의 부적과 소승에 관한 일을 맡아보았다. 세조 때에 변정원으로 굳어다가 다시 장례원으로 명청을 바꾸었다. 성교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1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일본국 일기주 대관 목산 심랑 원장과 비전주 하성포 오도 우구수 원승과 대마주 출우수 종정수가 사람을 보내와서 도산물을 바쳤다.
성주시로 63권 성중 7년 1월 21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대마주 테스 종전국이 특별히 조국 차를 보내와 토산물을 바쳤는데 그 석에 이르기를 산포의 세원하는 일은 수회에 걸쳐 이미 존명을 들었습니다. 비록 그러하나 군료로서 여가의 날이 없으므로 머뭇거리며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으니 태만한 죄는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 종병고 조국차를 보내어 그 일을 살펴서 행하도록 했는데 양포의 대관은 이를 계승한 사람입니다. 또 그 사이에 은혜를 입은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또 제포 선군 황선명의 일은 존서의 계유에 인하여 이를 알고서 도중에 이미 추방했으나 잊지 않았습니다. 일기와 오도 등 무릇 바닷가에 있는 여러 섬에는 어찌 이를 수색하지 않겠습니까? 얻은 사람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장옥은 평국충은 귀국의 벼슬을 했으므로 부관으로서 이를 보냅니다. 신이 적당한 사람이 없어 빈자리를 채워서 도주로 일컬은 지가 몇 해가 되었는데 성은을 조석에 입은 것은 낱낱이 들어 말할 수가 없으니 부끄러워 땀나는 것이 작지 않았으며 겸연쩍어한 것도 많았습니다. 지금 큰 사고가 있어 자주 사선을 보내어 낙양에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지만은 패백이 엄숙한 얼굴을 웃게 할 만한 것이 없는데도 면주 일만 비로소 자주 하게 하사하셨습니다. 전일에는 이러한 요구가 없었으니 지금부터 이후에도 또한 어찌 이와 같은 큰 사고가 있겠습니까? 높은 분의 용서를 우러러 바랍니다. 변변치 않은 토산물인 수자 2단 과 대도 세 자루를 삼가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성전시록 63권 성중 7년 1월 21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록 63권 성중 7년 1월 21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우승지 유건과 좌부승지 현석규와 동부승지 한한이 들어와서 이를 아렸다. 현석규가 축산 거울에 영속된 박포의 자손들을 면방해 주기를 아뢰어 상언함으로 임금이 박포의 죄명을 물으니 유건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춘추관에 있을 적에 실록을 보니 박포가 회원군과 한편이 되어 태종을 해치려고 했으니 그 죄가 지극히 무거웠습니다. 하고 현석규는 아뢰기를 박포는 회원군과 서로 친하였는데 박포가 어느 날 회원군의 집에 나아가서 밤을 이용하여 바둑을 두는데 그때 비가 오니 회원군이 말하기를 겨울비가 이와 같이 오는 것은 무슨 일인가 하니 박포가 대답하기를 겨울비가 길을 무너뜨리니 군사가 시장에서 교전을 할 징조입니다 하였습니다. 회안군이 말하기를 정안군이 세력을 얻게 되니 상당군은 비록 나의 매부이지만 또한 정안군에게 붙게 되었다. 상당군의 아우 이백강은 정안군의 사위가 되었으니 내가 형으로서 이에 대처하기가 실로 어렵게 되었소 하니 박포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태백 중온과 같이 형만을 도망해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회안군은 말하기를 옳지 못한 일이요 하자 박포는 그렇다면 능히 큰일을 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니 회안군은 말하기를 좋다고 하면서 마침내 반란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회안군이 이전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말하기를 나를 뺀 사람은 박포이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회안군을 목베지 않은 까닭으로 박포도 또한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혹시 태종께서 왕위에 오르지 않은 까닭으로 그를 반역으로서 대우하지 않은지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박포의 죄는 종사에 관계된 것이 저와 같은데도 그 자손이 후에 면방을 얻게 되었으므로 고령부원구 신숙주가 다시 아래어 도로 정력시켰던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면 면방시키지 말도록 하라 하였다. 성전시록 63권 성종 7년 1월 21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각처에 정력된 자들 중 방면하게 한 자들의 명부 형제 전제의 6조의 약방직인 정호산 이충량 강률금과 율학청직인 조기 조만중 김중선 정의손 김종백과 조지서에 정력된 노인달과 양문역에 정력된 조맹장과 광주에 충군된 조의손과 금천에 정력된 김지생과 파주에 정력된 노계산과 산예역에 정력된 중의중과 종생역에 정력된 최옥비와 금륜역에 정력된 박익손과 금령역에 정력된 방계원과 포천에 정력된 정종과 안기역에 정력된 김석선과 낙생역에 정력된 신효래우, 김효위, 정유와 덕풍역에 정력된 이막송과 오빈역에 정력된 산금과 반유역에 정력된 모노비바
옥비, 삼덕, 귀비, 효림, 가만과 장단에 정력된 조금 음동과 동파역에 정력된 노민, 박춘생, 기수산과 정호역에 정력된 동지리, 조산, 광수, 김난, 이급과 동화역에 정력된 강수지와 정포에 충군된 윤수산과 재물량에 충군된 춘난과 초지량에 충군된 임덕수와 좌천역에 정력된 박영생과 사천에 충군된 임의방과 기장에 충군된 김계종과 정력된 중범명과 하동에 충군된 최계동과 평은역에 정력된 배자경과 남해에 정력된 중성재와 진주에 정력된 한고직과 성현역에 정력된 김계양과 창평역에 정력된 김경운과 거제에 정력된 정자진과 유배된 김수양, 김산과 유배된 한소읍동계와 성주에 부초된 금이영과 정력된 중금과 지세포에 중근된 진석동과 서귀당과 사랑에 중군된 오효선 정년과 김해에 정력된 중계진과 창포역에 정력된 김귀경 소사와 모량역에 정력된 수덕의 아들 선송과 김명생 봉덕 이호생과 낙동역에 정력된 여음 김한생과 부평역에 정력된 물금과 장기에 정력된 최을병 김맹상과 부상역에 정력된 박만과 용가역에 정력된 내은이의 딸 밀금과 요성역에 정력된 중달리움과 윤사천과 문경에 정력된 김인, 박맹, 김헌과 축풍역에 정력된 배원련의 아내 소사와 딸 종단과 낙양역에 정력된 김막송과 변원민, 이전, 화이와 합천에 정력된 치선의 아내 진이와 아들 장손과 딸 경비와 아화역에 정력된 홍윤래와 경주에 정력된 김기와 평안도의 영변에 충군된 함친과 귀성에 충군된 배시 손주인과 벽동에 충군된 박지서, 신위산, 최옥령과 강계에 유배된 최혜산, 곽영과 충군된 고귀동 이영련과 창성에 유배된 이덕춘과 노강진에 정력된 방직산 안민손과 평양에 정력된 김정령, 김산, 이성룡과 달달의 왕모질이, 김존산, 서거을동과 안주에 정력된 이매읍동과 의주에 정력된 오초흥, 이엄달과 유배된 김구지, 김성달, 여유, 김내근내와 숙천에 정력된 신효명과 가산에 정력된 삼미와 철산에 정력된 이석이의 어미 약비와 봉비와 생량역에 정력되었던 이진형과 선천에 유배된 최철동과 중하에 유배된 김적과 이산에 충군된 배림 옥석중과 개천에 충군된 한이와 광량에 충군된 이계동과 황해도 금교참에 정속된 정기, 김호, 김구강, 김막동, 김무우, 작지, 유배된 최춘산, 김말과 정속된 김말리용과 천참에 정속된 손주장과 안성참에 전역된 이임, 이실과 기린역에 정역된 김의산, 백산석이, 김계손과 강음에 부처된 이영종과 오우포에 충군된 박계손과 용매량에 충군된 이모지리와 가을포에 충군된 신영보와 신행역에 정역된 강윤상과 강원도의 회양에 정력된 신자명과 김화에 정력된 김효성과 평해에 충군된 이휘, 이건과 전라도의 진원에 정력된 중성요와 박경미, 김말지와 청송역에 정력된 중우족과 임중령과 정의에 정력된 강화, 양달하, 양달해와 진도에 유배된 조은루와 낙수역에 정력된 성치산과 별진역에 정력된 범가이와 청파역에 정속된 덕지, 덕중, 덕수, 막지, 가덕지, 옥지, 작은 소사의 아들 동질, 진독이, 금음독,
김말동과 선읍역에 영속된 길가이, 분덕, 우곤과 영보역에 정속된 춘덕, 득수, 막등, 김자봉, 김검실, 심내역에 정속된 김길구와 양재역에 정력된 말금, 정재중, 이종동, 김효인, 김봉생, 김군재와 은령역에 정력된 손석희와 반성역에 정력된 이예공, 방송과 eng공역에 정력된 최하통, 계복과 금구에 정력된 황원순과 순천에 증군된 이세번과 부안에 증군된 심운혁, 박자춘과 군산에 증군된 이산과 광주에 증군된 김효평과 녹도에 정력된 김석산과 발포에 정력된 박치생, 연금과 모포에 정력된 김공과 부흥역에 정력된 김맹동과 여산에 정력된 중성철과 충청도의 연원역에 정력된 최은과 단월령에 정력된 이희와 안부역에 정력된 조훈과 가흥역에 정력된 승련과 광정역에 정력된 조효민, 이계흥, 김막생과 일흥역에 정력된 곽중손과 영춘역에 정력된 지수명과 시흥역에 정력된 이운경, 계생과 신은역에 정력된 명진과 황간에 정력된 서탁과 신풍역에 정력된 장맹순과 괴산에 부처된 남이와 마량에 충군된 김유석소, 박종금과 소근포에 충군된 얼만과 당포에 충군된 엄말을근과 청주에 충군된 김숙형과 영안도에 덕명참에 정력된 유지와 마산참에 정력된 김기용과 온성에 정력된 최종관과 경성에 유배된 귀생과 단천에 유배된 김내언동과 갑산에 증군된 조준생, 조유동, 김자헌, 차영, 노백손을 놓아보내게 하였다. 충군은 죄를 범한 자를 군역에 복무하도록 한 형벌이다. 신분의 고화와 범죄의 경중에 따라 충군의 차등이 있었는데 대개 정군으로서의 군역이 아니고 고된 천역의 수군이나 국경 수비대 등에 충당되었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1일 병인 7번째 기사. 사헌부대사 윤계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전지를 보건대 이효지와 조진의 성명도 또한 놓아보내게 하는 명렬에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대 이효지 등은 중관으로서 나인에게 인연하여 자기의 반인을 개청했으니 국법으로는 마땅히 참형에 처해야 할 것인데도 특별히 내의 용서를 입어 모두 원방으로 유배되었다가 얼마 되지 않아 본향으로 감등하여 옮겨졌으니 전하께서 죽게 된 목숨을 다시 살려주신 은혜가 이미 지극했는데 지금 또 놓아주시니 신등은 언제니 지나치게 후함으로써 소인들이 장차 징계됨이 없을까 두려워하는 바입니다. 대적 환신은 임금이 척근에 가까이 모시고 있으니 진실로 불선한 것이 있으면 마땅히 아주 작은 일이라도 용서하지 아니하여 그 패단을 막아야만 하는데 이 두 사람의 범죄는 이와 같은데도 다행히 생명을 보존하여 본향에 돌아갈 수 있는 것도 만족할 일인데 지금 죄를 범하여 놓아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하물며 이 효주가 그 범죄가 이에 그치지 않았으니 일찍이 내수사의 간관이 되었을 적에 내수사의 종 용만의 뇌물을 바꿔서 제 마음대로 용사하다가 사정이 발각되어 탄핵을 당했으니 이는 곧 무상의 우심인 것입니다. 청컨대 성명을 회수하시고 놓아보내지 말도록 가소사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무상은 행동이 추악하여 볼 모양이 없습니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1일 병인 8번째 기사. 사헌부 장령 이승문 등이 차자를 올려 박윤형 등의 죄를 청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했다. 성종실록 63권 성종 7년 1월 21일 병인 9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전참봉 소사식의 고장에 의가에 아뢰기를 사관은 모름지기 족계가 명백하고 헌구가 없는 사람을 골라서 제수해야만 할 것인데도 소사식의 조부 소인달의 아우 소완로가 소인달을 가리켜 강자라고 하면서 사헌부에 고소하여 서로 송사를 했는데 공사가 서울에 관계된 것이 참 많았습니다.
소인달이 여러 대의 사대부의 후손으로서 만약 서을이 아니라면 어찌 사제감의 권지 직장에 속해 있겠습니까? 이것이 더욱 의심이 날만합니다. 사관에 적합하지 않은 까닭으로 전에 50일이 차도록 서경하여 계달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소사식은 청계를 가리우고는 증조 소웅필을 기운이 쇠약하고 또 뜻이 미혹되어 희로가 일정하지 않고 애증이 한쪽에 치우치다고 말하면서 여러 방면으로 헐뜯고 있으니 전혀 조상을 존경하는 뜻이 없습니다. 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말하기를 일찍이 위리가 된 사람은 춘추를 편수할 수가 없는가. 스스로 성인에 견주고 있으니 광패하기가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다만 일이 사유전에 있기 때문에 소급해 논지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 장고는 마땅히 들어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의 조부 소인달은 일찍이 이미 발병하였되었고 그의 아비도 또한 수령이 되었으니 다른 서경에 의거하라 하였다. 강자는 강모의 아들이다. 서경은 임금이 관원을 서임한 뒤에 그 사람이 성명, 문별, 이력을 갖추어서 대간에게 그 가부를 구하는 일이다. 일찍이 위리가 된 사람은 춘추를 편수할 수 없는가는 사기의 세가에 공자가 위리, 미창을 맡아보는 미관이 된 적이 있었고 만년에 춘추, 중국 논나라의 사기를 지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성주시로 63군 성종 7년 1월 20일이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성주시로 63군 성종 7년 1월 22일 정묘 두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윤자온이 아뢰기를 중시는 반드시 10년에 한 번 이를 시험 보는데 지금 병술년에 중시로서 계산한다면 금년이 또 시험 보이는 해이고 정해년으로서 이를 계산한다면 명년이 곧 시험 보는 해입니다. 그러나 정해년은 세조께서 온양에 계시면서 이를 별시했던 것입니다. 신이 지금도 근데 지방의 유생으로 서울에 오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성상의 명령이 있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10년에 한 차례씩 중시하는 것은 예의이니 이를 시험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는 이내 영사 정창손에게 이르기를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정창손은 대답하기를 과거를 자주 시행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연전에 이미 인재를 뽑았으며 명년에 또 시험을 시행할 것인데 지금 또 중시를 보인다면 초시도 또한 맞이 못할 것이니 명년에 아울러 시험을 보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중시의 법은 어느 때부터 시작하였는가? 비록 금년이 이를 행하고 명년에 또 행하더라도 무엇이 해롭겠는가 하니 정창손이 아뢰기를 중시의 법은 대전에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초시의 예는 아닙니다. 옛날의 것을 상고해보면 정해년, 정민년, 정묘년에 이를 시험 보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시취하는 절목을 의논에 아뢰라 하니 윤자온이 아뢰기를 만약 중시를 뽑는다면 초시도 또한 아울러 시행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아울러 이를 시험 보이게 하라 하였다. 지평 성금과 정은 최관이 아뢰기를 이 명현이 국문한 바 천례의 아들에 대하여 전일에 추문할 때는 천례는 말하기를 말비가 낳은 아들이라고 했으며 말비는 말하기를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금 말비가 말하기를 내가 낳은 아들이다고 하니 앞뒤의 공사가 각기 다른데도 이 명예는 한 대의 곤장도 치지 않고서 말한 대로 바로 받아가지고 왔으니 아주 옳지 못합니다. 다시 국문하여 그 주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대들은 천례의 일을 실상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하니 성건이 대답하기를 거짓으로서 실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긋나는 단서가 많이 있고 또 소문이 퍼진 근거가 있는데도 한 대의 곤장도 치지 않은 까닭으로 다시 추문하려고 한 것뿐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어미가 제 아이라고 인정했으니 어찌 어긋나는 단서가 있겠는가. 또 이른바 소문이 퍼진 근거라는 것도 그대들은 이를 누구에게 들었는가 하니 성근 등은 아뢰기를 말비를 전일에 추문할 적에 한 대의 곤장도 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낳은 아들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지금 또 형신하지 않은데도 제가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앞뒤의 말이 각기 다르니 신등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소문이 퍼진 근거는 신등은 이를 알지 못하오나 다만 이 일은 여러 사람 입에서 퍼진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미혹되었으니 그것을 끝까지 주문하여 여러 사람의 미혹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20일이 정해 세 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20일이 정명 네 번째 기사 사헌부의 전지하에 회령에 유배된 황우형을 놓아보내게 하였다. 성전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20일이 정명 다섯 번째 기사 사관원 대사관 정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천례의 옥사는 한편의 그 간통한 주인의 시비를 분별하는 것이고 한편은 그 모자의 진위를 분별하는 것이니 이는 실로 강상에 크게 관계된 것이므로 마땅히 끝까지 국문하여 명백히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맹현은 그 소문이 퍼진 근거를 추문할 적에 다만 광주의 형방기관에게만 묻고서 이를 결정했는데 대체 천례의 추잡한 소문은 온 고을에 떠들썩하고 조정에까지 떠들썩하니 어찌 다만 형방의 기관뿐이겠습니까? 되풀이하면서 끝까지 국문하지 않는다면 되겠습니까? 천례의 딸에 대하여 추문할 적에 광주의 추문에는 말비가 제가 낳은 것이 아니라 하고 이명은의 추문에는 말비가 실제로 제가 낳은 것이라 했으니 앞에서 말한 제가 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이것은 무슨 심정이며 뒤에서 말한 실제로 제가 낳은 것이라는 것은 또한 무슨 심정입니까? 각기 다른 단서를 끝까지 힐문하지 않고서 말비의 말한 바에 따라서 실정을 알아내었다고 한다면 옳겠습니까? 이 맹현이 강상의 큰 옥사를 안음하면서 그가 소홀하여 미진한 점이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이는 반드시 허계가 가침을 당하고 광주 관리가 탄핵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된 것일 것입니다. 가령 진실로 이 맹현의 국문한 바와 같이 이런 추잡한 소문을 초래했다면 천례의 죄는 용서해 사면될 수가 없는데 하물며 주인과 간통한 이유로서 추문을 당하고 있는데도 다시 그 주인과 같이 살도록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비록 그 죄를 명백히 바로잡지 못하더라도 원컨대 먼 변방에 귀양 보내어 세상 사람의 기대를 시원스럽게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전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20일 정명 여섯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관 윤계금 등이 차자를 올려 이 효지 등을 놓아 돌려보낸 잘못을 논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했다. 성전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22일 정명 일곱 번째 기사 형조에서 삼복하여 아뢰기를 의령의 죄수 양인 이 중생이 절도를 2번 범한 죄는 대전에 의하여 교대시에 차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종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22일 정명 여덟 번째 기사 석강에 나아가다. 성종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2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대사관 전괄이 아뢰기를 설례의 일은 관계되는 바가 지극히 중대합니다. 하물며 말비는 어긋난 단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도 이 명인이 형장으로 신문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허계가 가침을 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차건대 다시 조관을 보내어 이를 국문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애매한 실정을 알았으니 어찌 다시 국문할 필요가 있겠는가? 경등은 천례의 죄를 실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하니 성괄이 아뢰기를 종과 주인 사이에 추잡한 소문이 있으니 마땅히 같이 거처할 수가 없습니다. 먼 곳으로 귀양 보내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그 주인이 스스로 마땅히 이를 내쫓아야 할 것이다. 만약 국가에서 이를 귀양 보낸다면 이는 이를 의심하는 것이다 하였다. 성전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2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23일 무진 세 번째 기사 종부시 정 김적 등 5인이 윤대하였다. 성전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23일 무진 네 번째 기사 사헌부 대사관 유계금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이 효지 등의 범죄는 지극히 무거우니 은혜의 사정으로서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또 사문에 이르기를 무릇 도형 유형 부처된 사람을 분간하여 반송하라고 했으니 그 사람이 좌제된 경중을 분간하도록 한 것을 이름이고 경중을 논하지 않고서 다 석방하는 것을 이름은 아닙니다. 이 효지 등의 범죄와 같은 것은 그 죄성을 논한다면 단연코 은혜로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비록 용서하지 말고 돌려보내지 말더라도 어찌 신용을 잃는 지경에까지 이르겠습니까? 진실로 신의의 방해가 있다면 신등이 법관에 대죄할 것이지 감히 전하에게 이를 아뢰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명을 빨리 회수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그 죄가 대사에 들어가지 않겠는가 하였다.
성전시로 63권 성전 7년 1월 23일 무지인 5번째 기사 주강에 나아가다. 성전시로 63권 성종 7년 1월 23일 무진 6번째 기사 대사헌, 융, 계겸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신등이 삼가 듣자옵건대 난신 조청로의 아들 조공서와 조승서를 중의위에 속하도록 허가했다고 하는데 신등이 거기에 생각해보건대 난적을 주토하는 데는 마땅히 자신의 존물과 시대의 구근을 헤아리지 않고서는 반드시 주토하여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청로는 세조 때 몸소 대역죄를 범하여 이미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복종하여 받았으며 장자인 조영소도 또한 연좌되어 차명을 당했으니 차자인 조공소와 조승소도 국법에는 또한 연좌 복주될 것인데도 그때의 나이가 15세에 차지 않은 이유로서 관노에 정속되어 시각을 구차스럽게 연장시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어찌 아비가 영모에 좌죄 되었는데도 아들은 중의위에 임명될 수 있겠습니까? 또 어찌 역적의 집이면서도 먼 조상의 엄덕을 계승하는 사람이 있겠으며 또 어찌 선왕에게 득주했는데도 당조에 환달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조공서와 같은 무리는 온 나라의 신민들이 의상 함께 한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는데도 함께 한 조정에 같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춘추의 원수를 갚는 의리는 먼저 그 당내를 다스리게 되니 당녀도 오히려 다스리게 되는데 하물며 친자식인데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를 용서하는 것도 오히려 옳지 못한 일인데 하물며 이를 서용하는 것이겠습니까? 청와대 조공서 등으로 하여금 중의에 속하게 하지 말도록 하소서 했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